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2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입니다. 법원 3조 때 설탕 당합 CJ제일제당 삼양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병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23일 보도했습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법인이 낸 각 벌금 2억 원, 설탕,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재판장 류지미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 전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 양사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CJ제일제당 삼양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CJ와 삼양은 과거 밀가루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공정위 조사와 감면제도 적용을 받았음에도 같은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가격이 공시되는 구조와 대형 실수요자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회의로 피고인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회사가 준법교육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단이 향후 밀가루, 전분당, 석유 등 담합 사건 수사의 흐름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밀가루 담합 사건은 6개 제분사 대표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전분당 단합 의혹은 검찰이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저 CPK 등을 기소했다. 정유 4사와 대한석유 공사인가요? 둘러싼 정보교환 담합 의혹 역시 서울 법원의 공정거래조사부가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서울검찰청이 그렇게 한 모양이네요. 어저께 4월 20일자로 또 소개한 것을 다시 재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담합을 테러로 간주하는 이유, 파일로 볼까요? 단순한 꼼수를 넘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범죄 담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미국은 왜 FBI 위장 수사까지 동원하며 억만장자 CEO들을 감옥에 보내고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걸까요? ADM 나이신 사태로부터 소더비, 크리스티 명품 경매 카르텔까지 자본주의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냉혹하고 치열한 시스템을 파헤쳐봅니다. 펠로니, 중재, 다국적 농업기업들의 나이신 카르텔, FBI가 냄새를 맡고 조사를 시작했다. 위장 조사를 했다. 임원을 포섭해서 스파이로. 먼저 일러 바치게 하는 방법, 자진 신고자 면제 수준의 처벌, 경제를 살리게 하는 목적으로 샤먼 안티트러스트법이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자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 담합을 독재로 간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건국 자체가 자유거래를 위해 독립전쟁까지
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오펙의 석유 담합은 그래서 제거돼야 하는 논리가 나온다. 반대의 경우 세계 시장 교란이 되는 중국의 덤핑도 마찬가지라는 중재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저는 미쳤죠. 제 생각에 한국의 노란복두법도 노동자 담합행위나 마찬가지다. 기업은 담합으로 옥죄면서 노동계는 그 반대로 담합을 조장시키는 사회주의 정권이다라고 또 비판 견해도 다시 밝혀봅니다. 미국, 한국을 전투기 군함 정비 허브로 만든다. 중국의 신속 대응 포석. 동아일보 4월 24일 미, 한국의 무기정비 허브, 전략적 유연성 중국 견제 이중 포석. 패트리엇 유지 지원 협의 착수, 한국 방산기업 사업 확대 기대, 브론슨 서쪽으로 시야 넓혀야 중해 대만 침공 사태 등 대비 구상, 권역 지속 지원 허브 RSH 개념, 기존은 미군 전력 무기 장비의 유지 보수 정비 MRO를 미 본토 중심으로 진행,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 권역 지속 지원 허브 RSH 2024년 미 국방부 발표, 권역 지속 지원 체제 RSF 일환, 영내 동맹 우방국의 거점을 만들어 미국 전력의 MRO를 분산, 시간과 비용 전략 유사시 대비한 전투 준비 태세 향상, 한국 RSH 개념, 주일 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전력의 MRO를 한서 진행, 기존 군용기 위주에서 함정과 방공무기 드론 등으로 MRO 대상 확대. 미 하원의원 군사위 출석한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전시장적 통제권 전환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답니다. 3바 가처분 일부 인용에 삼성전자 초비상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박지은 아이뉴스 24 4월 24일 법원 원료 보존은 유지 신규 생산은 중단. 바이오 반도체 공정 유사하게 적용할지 관건. 삼성전자 안전시설 정상 가동은 법적 의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을 내리자 삼성전자도 초비상 분위기다. 일부 외에 나머지 쟁행위 금지 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바이오 공정과 반도체 공정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 경우 삼성전자 역시 일부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판결에서 원료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은 유지하되 새로운 제품 생산은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고성능 D램, 낸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 규모 4만 명 모임 평택 총궐기대회.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동차,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공급 병목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타임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확대 시점과 맞물린 파업 리스크가 글로벌 AI 인플라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투자와 주주가치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고, 니케이 아시아는 이번 분쟁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농성에 모인 빨간색 천지의 그 노조원들인 것 같네요. 초기업 노동조합 상삼정자 지부.
전공정 24시간 가동 필수 30분 정전에 수백억 손실나는 반도체. 그리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성과급 상한 폐지라는 뜻인지 그 귀족 노조애들이 더 자기네들이 이제 귀족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왕이 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몸값 뛴 해상길목, 미국, 홍해 아프리카판 북한해까지 손 내밀어. 김지원, 안준현 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4월 24일 호르무즈발 해상통로 무기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여파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계기로 지구촌의 해상 지정학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국제해상분류의 핵심 길목인 초코포인트, 조인목이라고 이 번역을 잘한 것 같네요. 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지정학적 몸값도 함께 급등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은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리트레아는 한반도 절반 정도 면적의 인구는 627만 명이다. 60년 가까이 이탈리아 식민 통치 시기를 겪은 뒤 1962년에 인접한 에티오피아의 한 주로 강제 합병됐다. 이후 30년간 내전을 벌인 끝에 1993년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무장 독립투쟁 지도자 출신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크 대통령의 독재체제가 3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말라카 통행료 검토해야.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시아 반도 사이를 800km가량 이어지는 핵심 초크포인트로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25%가 통과한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로 향하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80%가 호르무즈를 거쳐 말라카 해협을 통해 오간다. 홍해 이쪽 이 그림에 없는 오른쪽이 이란 쪽의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가 그 베부엘만데부 해협이라고 여기에 관련된 에트레야를 미국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국가한테도 미국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죠. 요거에 또 관련된 뉴스가 이 야후 뉴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선박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안젤리카 앙 포춘주에서 4월 23일 먼저 보도가 된 내용을 한국 신문이 또 인용을 해서 기사화한 것 같네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잠정적인 지지는 약 4,000마일 떨어진 다른 수로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푸르바야 유도 사대와는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해협은 세계 무역의 약 30%를 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운 항로 중 하나입니다. 매일 200척의 배가 말라카를 통과하는데 이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의 2배에 해당합니다. 푸르바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협을 끼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빨리 자신의 제안은 철회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는 자유로운 항해에 의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제한은 심각한 위협입니다. 미국은 좋아할 일 같습니다. 한일이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태평양을 통해 살 것이기 때문이죠. 대만도 거기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초코포인트라는 용어들이 이제 심심시한테 나오는데, 그 제약이론 경영에서 그 입구공정, 또 선박 만들 때 그런 용어들을 저는 배웠었는데, 초코포인트라고,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초코포인트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 초코포인트도 그냥 제약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제약 위치, 지정학적.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중동으로 향하는 해병대원들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 목격. 카요테 크라운 AL이라는 매체에 통해서 4월 23일 타스크 앤 퍼포즈에 따르면 이 부대는 중동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소총을 들고 샌 안토니오급 상륙 수송 부두 함선 USS 포틀랜드의 비행 갑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령 해병대 대변인 에릭 플래니거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통해 병사들이 소형 드론을 탐지, 추적, 식별 및 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래너거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병대는 작전 우위를 유지하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진화하는 무인 항공 시스템 위협으로부터 해병대 합동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방위 기술 회사인 스마트 슈터의 담당자는 타스크 앤 퍼포즈의 자사의 스매시 2000L 첨단 화재 제어 시스템이 사진에 표시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 슈터 인코퍼레이션의 미국 작전 담당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스코트 톰스는 스매시 2000L을 통해 해병대는 드론과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투에서 입증된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어 사용되기 하기 쉽고 비용 효율 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점적인 타겟 획득 및 추적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반 소총이 아니고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총이 개발된 것 같네요. 그렇죠. 드론을 그 비싼 미사일로 맞춘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니까 이렇게 소총형으로 이미 개발이 돼서 수백 대의 드론을 수천 대의 드론을 공격을 한다. 이것을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만들어내네요. 북한보다 더 무서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미국 대통령 피터 틸이 우려하는 반그리스도가 바로하는 사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문추 온라인 4월 24일 소련 붕괴, 리먼 쇼크, 트럼프 대통령 탄생 등을 차례차례로 예언해 현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칭해지는 프랑스의 역사 인구학자, 가족 인류학자 에마뉴엘 포트시 74세. 한편 페이팔이나 팔란티오의 공동 창업자로서 실리콘밸리의 돈이라는 일별명을 가져 재빨리 트럼프 지지를 표명해 JD 벤스 부통령 취임에도 깊게 관여해 그림자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평가되는 피터 틸시 58세. 참 젊네요. 이미지, 틸시는 다카이치 총리를 예방했다. 한국에 올 일은 없는 모양이죠. 세계가 주목하는 이명의 세계의 대담이 문예춘추 본사에서 실현했다. 사회는 아이다 히로츠쿠시, 본고에서는 틸시가 기독교를 축으로 세계를 고찰한 부분을 소개한다. 통역, 콘도, 낙하. 인류 멸망 위기를 부추겨 권력을 잡은 반기독. 틸시가 세계의 끝으로의 항해를 쓴 것은 어떤 경우에서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구밖에 없고 다른 행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위험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 지구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적인 정부가 생겨나 지구 전체를 도망갈 수 없는 감옥으로 바꿔버릴 위험입니다. 이것은 북한보다 더 무서운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 존망의 리스크 혹은 묵시록적인 정치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면 반그리스도입니다. 반기독은 성경에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반그리스도는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후기 근대에서 반기독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파멸이나 멸망의 위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권력을 잡습니다. 환경론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종말론적 역사관의 기원. 아이다는 원래 오늘날의 세계에서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불가역한 일회성 세계사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선지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그에 따르면 4개의 제국이 차례로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최종적인 제국으로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한 번뿐인 세계사적 차원이 거기에 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묵시록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이성과 독자성입니다. 카톨릭 전통에서는 어드벤트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직전의 4요일에 교회에서 세상의 끝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심지어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떠한 재생도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설교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누엘 토트와 피터 틸 대담한 내용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가 도쿄 급히 대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계학적 예로서의 틸시 이란 공격은 눈 가리고 아웅 양동 작전 전체를 부감하는 토트 역사학자 원피스가 그리는 무서움과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보십시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을 만난 피터 틸시인데 58세로서 독일계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유대계라는 설도 있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 전쟁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그렇게 또 인지가 됐습니다. 트럼프한테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지불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시진핑은 손 못 대. 엔비디아 TSMC 제조 라인의 요충지를 쥐고 있는 일본 기업의 이름. 아오바 야마토 프리저던트 온라인에서 4월 24일. 불가결한 소재 장치의 요소를 쥐고 있는 일본 기업의 해외 미디어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필사적으로 쫓아와도 따라잡지 못하는 일본 반도체의 저력은 그런데 그 칩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장치를 제조해 사업 전개에 불가결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답의 하나는 의외로 일본의 식품 메이커에 있다. 식품업체 이례적 인사 배경. 식품 대기업 아지노모토가 개발한 ABF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사용되는 절연제로 거기 모든 첨단 칩 연산의 핵심을 담당하는 CPU 및 병렬 처리가 뛰어난 GPU에 채용하고 있다. 아지노모토의 연구자이자 현 사장인 나카무라 시게오시다. 동사에 의하면 나카무라 씨는 1996년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형의 절연제의 연구에 착수했다. 원래 기술밭 출신이면서도 CEO로 등용된 것은 아지노모토 그룹으로서 이례적인 인사였다.
연구 개발로부터 글로벌 사업까지 30년 이상에 걸쳐 캐리어로 기른 직연이 구입된 형태다. 취미부터 벌써부터 250억 원을 들여 ABF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50% 증강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반도체 소재 업체로서의 어젠다의 존재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에 열쇠를 주고 있는 일본 기업. ABF는 AI 붐보다 조금 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AI 리스크 연구기관 컨퍼전스, 미국 AI 리스크 연구기관 컨퍼전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팬데믹 PC 수요 급등으로 ABF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의 라우터 부품 리드타임은 63주에서 70주로 늘어났다. 이른바 세계의 AI 산업의 초코포인트, 대체가 안 되는 공급의 급소를 쥐고 있는 일본 기업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90% 지배. 미 상무부 국제무역부 ITA가 2024년에 정리한 데이터가 그 중요성을 말해준다. 포토 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덮어 현상하는 코토 디벨로퍼 장치에서 약 88%, 열처리기 장치에서 90%, 초과, 제조 공정의 요소라고 하는 요소를 일본세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의 기재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도 일본의 점유율은 53%에 이르러 신예측 화학공업과 썸코, 단 2사가 그 공급의 핵심을 담당한다. AI 수요의 혜택을 누리는 두 개사. 이러한 요소를 가진 기업군 중에서도 AI 붐의 혜택을 한층 더 받고 있는 일본 기업의 디스코와 애드밴테스트가 있다. 반도체 절삭, 연마, 장치 대기업의 디스코가 다루는 것은 웨이퍼의 박화나 아이싱이라고 불리는 정말 정밀절단의 영역이다. 국내 삼성전자 등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업체들이 증산에 나서면서 웨이퍼 연삭장치 세계 1위 업체인 디스코에 대한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시장 20년 만에 선두 교체. 한편 검사 장비 업체인 어드밴테스트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 금융정보 서비스의 블룸버그에 의하면 어드밴테스트는 시가총액으로 10조 엔의 고지를 돌파해 2026년 이래 처음으로 도쿄 일렉트론을 웃돌았다. 90% 중국 의존이 빚은 악몽. 공급방의 초코포인트를 잡은 것은 강력한 외교 카드가 된다. 중국은 아직 일본 수준은 못 따라간다. 세파에 의하면 일본 기업은 최첨단 회로 묘화에 이용하는 EUV 극단 자외선 리소스 그래픽용 화학품이나 실리콘 웨이퍼 세계 점유율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장치, 서플라이 체인의 요소를 넓게 누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재료 공급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외교 카드를 이미 끊었다. 2019년 전년 12월에 발생한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항과 징병공 문제로 심각해지는 한일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중국에서도 일본은 같은 카드를 더 명확하게 자르고 있다. 세미컨덕터 인사이트가 보도했듯 일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디스코와 도쿄 정밀의 대중국 공급을 제한했다. 소재와 장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영토 탈환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거는 1조엔 사업 라피다스는 2022년 래피더스라고 발음하지 일본식으로
2022년 정부 주도로 설립돼 IBM과 공동으로 2나노미터, 나노는 100억분의 1, 10억분의 1 반도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무역국 ITA에 의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61억 달러 이상 약 9,690억 엔을 투자해 왔다. 잘하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닌 반도체 유치, 반도체 공장이 소비하는 용량의 물도 우려 요인이다. 소니가 20년 전에 개발한 1단을 담당한 수법, 즉 작대기 이외에 논에 물을 대어 지하수에 침투시키는 방법, 지하수의 함량이 검토되고 있지만 농가의 고령화 등이 사정으로 인해 그 지자체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자료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